감히 내 손녀의 몸에 손을 대? 기대해라.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단단히 각오해야 될 거야. 2025년 11월 어느 날 오후 시간 서울 도심 한복판의 프리미엄 백화점 옥상에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금빛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 수십 명이 일렬로 도열합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80대의 노신사 강승조 회장이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내려섭니다. 그의 손은 주먹이 굳게 쥐어져 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비서실장 최진수가 태블릿을 건네며 긴급 보고를 시작하죠. 강 회장은 화면 속 CCTV 영상을 보며 입술을 꽉 깨뭅니다. 10년을 찾았는데 내 핏줄이 저런 모욕을 당했다니!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VIP 라운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마다 백화점 전체에 긴장감이 퍼져나가죠. 백화점 관계자들은 급히 옥상으로 올라와 맞이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합니다. 과연 이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조 자산가가 직접 헬기를 타고 나타날 만큼 심각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봄 강승조의 외아들 강민호는 대학 동기였던 이영숙과 사랑에 빠져 결혼식을 올립니다. 강 회장은 평민 출신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죠. 이듬해 가을 귀여운 손녀 지원이가 태어나자 강 회장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가락을 꽉 쥐는 지원이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지원이는 할아버지 저택을 드나들며 무럭무럭 자라났고 강 회장은 손녀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흘러 어느 날 저녁 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아들 강민호를 불러 앉히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죠. 민호야, 대기업 회장 딸과 재혼해라. 강민호는 귀를 의심하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한테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정략 결혼이 필수야. 영숙이한테는 100억 원 위자료를 주마. 강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쥡니다. 아버지, 제 가족을 돈으로 거래하시는 겁니까?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다. 감정 때문에 수조원 프로젝트를 놓칠 순 없어. 강민호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절대 못합니다. 전 영숙이와 지원이가 제 전부입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럼 당장 나가라. 지금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와 거실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8살 딸 지원이의 손을 잡습니다. 지원이는 아빠의 굳은 표정을 보고 불안해하며 물어요. 아빠, 할아버지한테 혼났어? 강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날 밤 강민호 가족은 저택을 떠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지원이는 며칠 동안 계속 물었죠. 할아버지는 언제 화 풀려? 하지만 강민호는 대답 대신 딸을 꼭 안아줄 뿐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운명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강민호 가족이 탄 승용차가 빗길을 달리던 중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박살나고 부모는 현장에서 즉사하죠.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 지원이는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아래 숲을 속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사고 현장은 극심한 혼란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은 두 구의 시신만 수습한 채 동승자 없음으로 기록합니다. 의식을 잃은 채 숲을 속에 쓰러져 있던 지원이는 몇 시간 후 새벽에 등산 나온 노부부에게 발견됩니다. 노부부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지원이는 인근 지방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죠. 머리를 크게 다친 지원이는 사고 전후 기억을 대부분 잃었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간호사가 물어봐도 지원이는 계속 중얼거릴 뿐이에요. 지우. 하지만 아동의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었고 아동이 혼자 걸어 이동하여 사고 현장과 3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탓에 같은 사고 피해자로 연결되지 않죠. 병원은 아동 본인이 반복하는 지우에 임의로 성을 붙여 이지우로 임시 등록합니다. 경찰에 미아 신고가 접수되지만 아무도 이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한편 강승조 회장은 아침에 아들 부부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영안실에는 아들 부부의 시신만 차갑게 누워있죠. 강 회장은 경찰에게 다급히 물어봅니다. 손녀는 어디 있습니까? 8살 여자아이요. 죄송합니다만 차량에 카시트 흔적은 있으나 현장 수색 결과 아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손녀를 찾아라. 당장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아. 그날부터 강 회장의 집요한 수색이 시작됩니다. 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보육원, 병원, 학교를 샅샅이 뒤지지만 손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지우로 등록된 손녀를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10년이란 세월 동안 강 회장은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전국 주요 시설에 AI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8살 강지원이 성장한 얼굴을 추정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일같이 보고를 받았지만 손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지우로 살아온 지원이는 보육원에서 16살까지 생활하며 부모님 얼굴조차 희미하게만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와 보냈던 어린 시절도 사고 충격으로 완전히 잊었죠. 목에 걸고 있던 은빛 펜던트만이 유일한 단서였는데 이것은 아버지 강민호가 어머니 이영숙에게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것입니다. 펜던트 안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사진이 들어 있었고 지우는 이것만을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보육원을 나온 지우는 몇 군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같은 날 새벽 시간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원룸에서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18살 이지우는 보육원에서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천장의 낡은 벽지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겨우 3시간을 잔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지우는 여러 군데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편의점 야간 근무 사흘과 전단지, 배포 알바 이틀을 소화했어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백화점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지우는 매주 월수금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백화점 지하 주차장과 직원 통로, 창고 구역을 청소합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 시간이라 청소복을 입고 후방 공간만 담당해 왔죠. 화려한 백화점 매장은 TV에서나 보던 곳이고 지우가 아는 백화점은 축축한 지하와 어두운 창고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지우는 낡은 교복을 펼쳐놓고
거울을 봅니다. 그때 문득 목덜미가 허전하다는 걸 느끼죠. 평소 늘 걸고 있던 은빛 펜던트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아침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펜던트 안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유일한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에요. 사흘 전 백화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펜던트 줄이 끊어져 어딘가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백화점 관리실에 전화했지만 아직 접수된 게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죠. 지우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펜던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함께 청소 아르바이트 하는 동료 정수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언니, 오늘 5층 VIP 라운지 쪽 청소하다가 화분 뒤에서 반짝이는 거 봤어. 혹시 그거 아닐까? 지우는 스마트폰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를 잠깐 만나러 몰래 5층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펜던트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객층 청소를 담당해서 VIP 라운지까지 출입할 수 있지만 지우는 지하와 후방만 맡아서 그쪽은 가본 적이 없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죠. 수진아, 정말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가볼게. 고마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우는 세수를 하고 낡은 청소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먹을 게 없어서 수돗물 한 컵을 마시고 집을 나섭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거리는 텅 비어 있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엄마 아빠 오늘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지우는 좌석에 앉아 잠깐 눈을 붙입니다. 어젯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느라 거의 못 잤거든요. 옆자리에 중년 여성이 지우의 낡은 청소복과 때 묻은 운동화를 보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그런 시선에 익숙해서 신경도 쓰지 않아요. 백화점 후문에 도착한 지우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타임카드를 찍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며 지우는 오늘 오후에 다시 이곳에 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청소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직원이 아닌 손님처럼 말이죠. 왠지 불안합니다.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지우는 묵묵히 걸레질과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을 닦고 직원 휴게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창고에 쌓인 박스들을 정리하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프지만 시급 9,860원이 절실한 지우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7시가 되자 관리실에서 청소 종료 방송이 나오고 지우는 청소 도구들을 창고에 정리합니다. 후문으로 나온 지우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교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을 듣지만 머릿속은 온통 펜던트 생각뿐이에요. 선생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멀게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급식 대신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교실 구석에서 오후 수업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오후 3시 수업이 끝납니다. 지우는 가방을 메고 백화점으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죠. 수진이가 알려준 위치를 떠올리며 10년간 부모님을 대신해 준 펜던트를 다시 볼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백화점 정문에 도착한 지우는 잠시 멈춰섭니다. 화려한 쇼윈도에는 수백만 원짜리 옷들이 걸려 있고 명품 가방을 든 고객들이 유리문을 드나들어요. 새벽에 보던 텅 빈 백화점과 달리 오후 시간의 백화점은 수백 명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지우는 자신의 낡은 교복과 해진 운동화를 내려다봅니다.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하지만 펜던트를 찾아야 합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자동문을 통과합니다.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천장의 샹들리에에서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공손하게 고객들을 안내하죠. 낡은 교복 차림으로 이 공간을 지나가려니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지우는 생각합니다. 빨리 찾고 나가자. 과연 지우는 무사히 펜던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1층 명품 매장의 판매사원 김미선이 동료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저런 애들은 왜 여기 오는 거야? 살 것도 없으면서. 동료 직원이 지우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죠. 요즘 백화점이 아무나 다 받으니까 그렇지. 분위기 다 망쳐. 지우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하지만 귓가가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 있던 중년 여성 고객 2명이 지우의 모습을 보고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려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타자 한 여성이 말합니다. 요즘 아무나 다 들어오네. 여기 프리미엄 백화점 아니었나? 다른 여성도 거들죠. 그게 말이야. 보안이 왜 이래?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 구석에 섭니다. 온몸이 움츠러들고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요. 한 고객이 지우 쪽을 보며 작게 물어봅니다. 혹시 냄새 안 나? 다른 고객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합니다. 아유,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지우는 주먹을 꽉 쥡니다. 어젯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샤워를 못했지만 아침에 세수는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난다니. 눈물이 핑 돌지만 못 들은 척 지나갑니다. 드디어 5층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지우는 서둘러 내려 복도로 나오고 뒤에서 여성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오죠. 저런 애들 때문에 백화점 수준이 떨어진다니까. 지우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5층은 여성복 매장과 VIP 라운지가 있는 층이에요.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복도 끝쪽으로 걸어가며 지우는 VIP 라운지 입구를 찾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벽면의 금빛 장식, 은은한 조명이 복도를 채우고 있어요. 지우는 이곳이 자신이 청소하던 축축한 지하와 같은 건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 도착하자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살피며 입구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입구 옆에 대형 화분이 놓여 있고 수진이가 말한 곳이 바로 저기예요. 지우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 뒤 무릎을 꿇고 화분 뒤편을 들여다봅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심장이 쿵쿵 뜁니다. 맞아, 저거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 뒤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먼지를 헤치고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은빛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펜던트는 먼지투성이지만 온전해요. 지우는 재빨리 펜던트를 열어 안을 확인합니다. 작은 사진 속에서 젊은 부부가 미소 짓고 있고 그 사이에 어린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엄마, 아빠 찾았어. 지우는 펜던트를 품에 꼭 안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게.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는데 정장을 입은 40대 중년 남성이 2명의 고객을 안내하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남성의 가슴에는 박성철 점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박성철은 VIP 고객들에게 공손하게 말하며
웃고 있다가 VIP 라운지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지우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순간 지우와 박성철의 눈이 마주치죠. 박성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가슴에 감추고 일어서려 하지만 박성철이 먼저 다가옵니다. 박성철은 옆에 있던 고객들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와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죠.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손에 쥔 펜던트를 본능적으로 더 세게 움켜쥡니다. 박성철은 지우의 낡은 교복과 더러운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어요. 여기가 내가 올 곳이냐? 지우는 움찔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죄송해요. 제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박성철은 코웃음을 치죠. 물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잃어버릴 물건이 뭐가 있는데? 제 펜던트를 며칠 전에 떨어뜨렸는데요. 그걸 찾으려고. 박성철은 지우가 손에 쥔 것을 보고 손을 뻗습니다. 그거 보자. 혹시 훔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지우는 펜던트를 가슴에 꼭 안지만 박성철은 더 강하게 지우의 손목을 잡아챕니다. 뒤에서 VIP 고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고 박성철의 얼굴이 붉어져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성철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치죠. 거지 같은 게 VIP 구역에 어슬렁거리면 어떡해. 당장 나가지 못해. 주변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이쪽을 돌아봅니다.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요. 과연 지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우는 펜던트를 꽉 쥔 채 박성철을 바라봅니다. 정말 제 거예요. 사흘 전에 여기서 떨어뜨렸어요. 박성철은 지우의 말을 듣지도 않고 손목을 더 세게 비틉니다. 사흘 전? 내가 여기 올 일이 뭐가 있어? VIP 라운지가 어떤 곳인지 알아? 지우는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하죠. 저는 이 백화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때 잃어버린 거예요. 박성철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합니다. 청소 아르바이트생이라니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아요. 청소 아르바이트생이 VIP 고객 구역에 왜 와? 내가 담당하는 곳은 지하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볼 일이 있어 잠시. 그때 갑자기 박성철은 지우의 손에서 펜던트를 낚아챕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펜던트를 되찾으려 하지만 박성철이 높이 쳐들어요. 박성철은 펜던트를 빛에 비춰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이게 뭐야? 싸구려 은도금 장신구 하나 때문에 여기서 난리를 쳤어? 제발요. 그건 제 부모님 사진이 들어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지만 박성철은 듣지 않아요. 뒤에서 VIP 고객 2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박성철은 더욱 조급해집니다.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요. 박성철은 지우를 보안요원 쪽으로 밀어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안팀, 여기 좀 와봐요. 복도 끝에서 보안요원 2명이 급히 달려옵니다. 박성철은 보안요원들에게 턱짓으로 지우를 가리키죠. 저의 도둑이야. 당장 경찰 부르고 밖으로 내보내.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어요. 아니에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보안요원들이 지우의 양팔을 붙잡자 지우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칩니다. 이건 제 거예요. 제 부모님 사진이라고요. 박성철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해요. 그래, 내 거라고 치자. 그럼 VIP 구역에 무단 침입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침입이 아니라 물건을 찾으려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팻말 못 봤어? 이미 규칙 위반이야. 지우는 할 말을 잃고 입술을 떱니다. 박성철은 손에 든 펜던트를 무심코 바닥에 던지죠. 펜던트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딸그랑 소리를 내요. 지우는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요. 그 순간 박성철이 펜던트 위로 발을 내디뎌요. 구두 밑창이 펜던트 케이스를 짓밟고 우두둑 소리와 함께 은빛 케이스가 박살납니다. 안에 든 작은 사진이 찢어지며 바닥에 흩어지죠.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합니다. 엄마, 아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바닥에 사진 조각을 적셔요. 찢어진 사진 속에서 엄마의 웃는 얼굴 반쪽과 아빠의 눈만 보입니다. 박성철은 지우가 우는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VIP 고객들에게 돌아서서 정중하게 사과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요. 불쾌하셨죠? 한 고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요즘 보안이 왜 이래요?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고. 박성철은 허리를 숙이며 말해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불편하신 점 보상해드리고 싶은데 VIP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물론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박성철의 안내를 받으며 라운지로 들어갑니다. 지우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사진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어요. 손가락 끝이 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되고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손바닥에 흩어져 있죠. 보안 요원 2명이 지우의 양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한 보안 요원이 말해요.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지. 제발이요. 사진 조각들만 다 주울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안 일어나면 끌고 갈 거야. 지우는 손에 쥔 사진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갑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수십 명의 고객들이 지우를 바라보며 수군거려요. 저 애 뭐야? 도둑이래. 요즘 애들은 뻔뻔해서 백화점에서도 훔치네.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 고객들이 지우를 피해 구석으로 몰려서요. 저의 손에 뭐 들고 있어? 훔친 거 아니야? 보안 요원들이 데리고 가는 거 보니 그런가 보지. 지우는 주머니 속 사진 조각들을 만지며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고객들이 지우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지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려요. 박성철이 뒤따라 내려와 보안팀장에게 지시합니다. 앞으로 이런 애들은 입구에서 미리 막아요. 복장 검사 제대로 하고.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죠. 알겠습니다, 점장님. 지우는 정문 밖으로 밀려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우를 힐끗 보고는 피해 걸어가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6조각으로 찢어진 사진. 이제는 맞춰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백화점 천장의 CCTV 카메라가 지우의 얼굴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백화점 뒷골목까지 걸어가 쓰레기 수거함 앞에 섭니다. 박성철이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거기서 찾으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설마 정말 버렸을까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쓰레기통 뚜껑을 엽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있어요.
지우는 숨을 참고 손을 집어넣어 하나하나 뒤집니다. 비닐봉지, 종이컵, 음식물 찌꺼기가 손에 묻지만 개의치 않아요. 펜던트의 은빛 케이스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쓰레기통 3개를 뒤지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지우는 주저앉아 더러워진 손을 바라봅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변했죠.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립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지키지 못했어. 그때 백화점 본사 15층에 위치한 보안관제센터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늘어선 관제실에서 AI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1층 로비 CCTV가 포착한 지우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스캔되고 전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강승조 회장이 10년 전부터 수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특수 인식망이에요. 전국 주요 시설 3천여 곳에 설치되어 있고 매일 수백만 명의 얼굴을 스캔하며 실종된 손녀를 찾고 있죠. 8살 강지원의 얼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 시뮬레이션을 돌려 현재 18살이 된 모습을 추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제실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려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매칭 확률 98.7%, 강지원 추정 나이 18세, 현재 위치 서울 중구 프리미엄 백화점, 보안관제센터 책임자 김대호 차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10년 동안 이 시스템을 관리하며 수백 건의 오보를 경험했지만 98.7%는 처음이에요. 김 차장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확대하고 지우의 얼굴과 강지원의 성장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나란히 띄웁니다. 눈썹 모양, 코 라인, 입술 곡선, 귀 형태까지 거의 일치해요. 김 차장은 즉시 내선 전화를 들어 강 회장 비서실로 긴급 보고를 올립니다. 비서실장 최진수는 보고를 받자마자 혈압이 치솟는 걸 느낍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회장님은 단 하루도 손녀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최진수는 즉시 강 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시 강 회장은 경기도 용인의 한 프리미엄 골프장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조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계약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강 회장의 스마트폰이 진동하고 화면에 최진수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최진수는 중요한 회의 중에는 절대 전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강 회장은 파트너들에게 잠시 실례하겠다며 자리를 뜹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최진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회장님, 지원 양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던 말입니다. 확실한가? AI 매칭률 98.7%입니다. 지금 서울 중구 프리미엄 백화점에 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10분 안에 헬기 준비하게. 내가 직접 가겠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CCTV 영상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죠. 지원 양이 백화점 점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지금 당장 그 영상 내 태블릿으로 보내고 헬기 출동시키게. 백화점 측에는 연락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돌아가 사업 파트너들에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긴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파트너들이 당황하며 물어요. 회장님, 계약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강 회장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지요.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중요한 일이 뭘까요?
파트너들은 어리둥절해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골프장 헬기 착륙장까지 달려간 강 회장은 이미 대기 중이던 전용 헬기에 오릅니다. 수행원과 경호팀이 급히 승차하고 헬기가 이륙하죠. 하늘로 떠오르는 헬기 안에서 최진수가 태블릿을 건넵니다. 회장님 영상입니다. 강 회장은 태블릿 화면을 켭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낡은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화분 뒤에서 펜던트를 찾는 모습이 보여요. 그 얼굴은 10년 전 사진 속 손녀가 자란 모습 그대로입니다.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죠.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강 회장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집니다. 박성철이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펜던트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지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사진 조각을 줍는 모습,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까지. 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갑니다. 감히 내 핏줄에게. 최 실장. 예, 회장님. 백화점 도착하면 전 직원 소집하고 박성철이란 자는 VIP 라운지로 데려오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모든 출입구 봉쇄하고 영업 즉시 중단시키게. 최진수는 강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10년 동안 모셨지만 이렇게 무서운 표정은 처음 봐요.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며 백화점을 향해 날아갑니다. 과연 백화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후 4시 30분 백화점 옥상 헬기 착륙장에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금빛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장에 내려앉고 회전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에 주변 공기가 소용돌이칩니다. 헬기 문이 열리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이 먼저 착륙장 주변을 에워쌉니다. 경호팀장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리고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장악하죠. 백화점 관리실에서는 옥상 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비상이 걸립니다. 관리실장이 급히 대표이사 조명환에게 전화를 걸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옥상에 헬기가 착륙했는데 경호원이 수십 명입니다. 조명환 대표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부장급 간부 5명이 뒤따라오고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에요. 옥상 문을 열고 나온 조 대표는 헬기에서 내리는 80대 노신사를 봅니다. 강승조 회장입니다. 조 대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요. 10조 자산가가 왜 갑자기 이 백화점에 나타난 걸까요? 조 대표는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강 회장은 조 대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지시합니다. 박성철 점장 당장 VIP 라운지로 데려와. 조 대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요. 박 점장요? 무슨 일이시라도. 강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조 대표를 향합니다. 조 대표는 그 눈빛에 등골이 오싹해져서 더 이상 묻지 못해요. 최진수 비서실장이 조 대표 앞으로 다가와 단호하게 통보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출입구 폐쇄하고 영업 즉시 중단하십시오. 조 대표는 깜짝 놀라 반문하죠. 영업 중단이요? 지금 매장에 고객이 1000명도 넘는데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최진수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조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꺼내 관리실에 지시합니다. 전층에 영업 중단 방송 내보내고 보안팀은 모든 출입구 통제해. 강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VIP 라운지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 회장은 손에 쥔 지우의 운동화를 내려다봐요.
경호팀이 백화점 뒷골목에서 회수해 온 것입니다. 운동화 밑창은 다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고 흙먼지가 가득해요.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 손녀가 이런 신발을 신고 살았구나. 10년 전 사고만 없었다면 지금쯤 손녀는 최고급 학교를 다니며 행복하게 자랐을 텐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입니다. 아들을 쫓아낸 것도 손녀를 잃어버린 것도.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고 강 회장이 복도로 나섭니다. 경호원들이 앞뒤를 에워싸고 최진수가 VIP 라운지로 안내하죠. 같은 시각 1층 로비에서는 갑작스러운 방송이 나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긴급 점검으로 인해 지금부터 영업을 중단합니다. 모든 고객께서는 가까운 출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 중이던 수백 명의 고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려요. 영업 중단? 갑자기 왜? 계산은 어떻게 해?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긴급 점검이 뭐야? 화재라도 난 거야? 매장 직원들도 상황을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고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모든 출입구로 달려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정문, 후문, 지하 주차장 출입구까지 모두 봉쇄됩니다. 긴급 점검 중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되고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죠. 30분 만에 백화점은 텅 비어버립니다. 5층 VIP 라운지에 도착한 강 회장은 라운지 매니저 서윤아를 봅니다. 서 매니저는 갑자기 나타난 강 회장과 수십 명의 경호원을 보고 얼어붙어요. 강 회장이 차갑게 묻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서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죠. 한 여학생이 VIP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점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셨고요. 그 여학생은 지금 어디 있나? 보안팀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최진수가 태블릿을 꺼내 VIP 라운지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하죠. 스크린에 CCTV 영상이 고화질로 재생됩니다. 박성철이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장면. 펜던트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장면. 구두로 펜던트를 밟아 부수는 장면. 지우가 바닥에 엎드려 사진 조각을 줍는 장면. 보안 요원들이 지우를 질질 끌고 가는 장면. 라운지에 있던 직원 10여 명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해요. 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낮게 묻습니다. 박성철, 지금 어디 있나? 최진수가 무전기로 확인하고 대답하죠. 3층 점장실에 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당장 여기로 데려와. 과연 박성철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3층 점장실에서 박성철은 가죽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VIP 고객 2명을 성공적으로 응대했고 귀찮은 청소 아르바이트생도 내쫓았죠. 박성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번 달 매출 실적을 확인해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가 기대되는군요. 그때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립니다. 비서 김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점장님, VIP 라운지에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박성철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하죠. 무슨 VIP가 왔다고 난리야? 누군데? 그게 강승조 회장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박성철은 커피를 뿜을 뻔합니다. 뭐? 강승조 회장? 그 10조 자산가 강승조?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VIP 라운지로 오시래요. 박성철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재킷의 먼지를 털어내죠.
십조 자산가가 왜 갑자기 이 백화점에 왔을까요? 혹시 본사에서 특별 점검이라도 나온 건가? 박성철은 서둘러 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긴장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커져요. 강 회장께 좋은 인상을 주면 승진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박성철은 복도로 나서는데 순간 얼어붙어요. 복도 양쪽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30명도 넘어 보여요. 무슨 일이지? 박성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VIP 라운지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라운지 안의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중앙에 80대의 노신사가 서 있고 주변을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라운지 직원들은 벽에 바짝 붙어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죠. 박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박성철 점장입니다. 강 회장은 박성철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서 박성철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옆에 서 있던 최진수 비서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하죠. 강승조 회장님이십니다. 박성철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집니다. 정말로 강승조 회장입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만 보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어요. 강 회장이 차분하지만 냉기가 서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 손녀를 어떻게 대했지? 박성철은 귀를 의심합니다. 손녀요? 무슨 말씀을? 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해요. 최진수가 태블릿을 들어 박성철에게 보여주며 말하죠. 당신이 오늘 폭행한 이지우 양이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박성철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낡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얼굴이 크게 확대되어 있어요. 오늘 오후에 쫓아낸 그 아이입니다. 최진수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합니다. 강지원, 10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되었던 강승조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우의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강지원 본명, 현재 이름 이지우, 나이 18세, 강승조 회장의 친손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여요. 박성철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요.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박성철은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빕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를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가 밟아 부순 펜던트 안에 든 사진. 그게 내 아들 부부였어. 박성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제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강 회장은 차갑게 말을 끊습니다. 10년을 찾았네. 10년 동안 수천억을 쏟아부어 내 손녀를 찾았어. 최진수가 백화점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합니다. 폭행죄,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으로 즉시 고소 준비하십시오. 법무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와요. 지금 누구를 고소하신다는 겁니까? 박성철 점장입니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법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죠.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경호팀장에게 지시합니다. 저 사람이 만진 물건 전부 증거 확보하고 오늘 함께 있던 직원들 전원 조사하라. 경호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해요. 알겠습니다. 그때 조명환 대표이사가 황급히 VIP 라운지로 들어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조 대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강 회장은 조 대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이 백화점 내일부터 영업 중단이야. 조 대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와요. 회장님, 그러시면 직원 500명이 다 거리로 나앉습니다. 강 회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대답하죠. 그건 자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네. 내 손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가벼운 거야. 박성철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떨며 울부짖습니다. 제발요.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다. 애들 학비를 어떻게 해요? 강 회장은 차갑게 한마디 던지죠. 내 손녀도 가족 없이 10년을 살았네. 라운지 안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박성철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과연 박성철과 이 백화점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강 회장의 지시로 오후 5시에 백화점 전 직원이 지하 1층 대강당으로 긴급 소집됩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 앉고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하죠. 평소에는 원래 회의도 부서별로 따로 하는데 전 직원을 한꺼번에 모은 건 처음이에요. 조명한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서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조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해요. 오늘 우리 백화점에 강승조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립니다. 10조 자산가가 왜 갑자기 이 백화점에 왔을까요? 조 대표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박성철 점장은 즉시 해고되며 관련 직원들도 징계 대상입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요. 박성철 점장이 해고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경호원 4명이 박성철을 양쪽에서 붙잡고 끌고 들어옵니다. 박성철은 넥타이가 흐트러지고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채 끌려오고 있어요. 직원들이 모두 그쪽을 돌아보며 숨을 죽입니다. 박성철이 복도를 지나가며 소리쳐요. 제발 한 번만요. 저한테 가족이 있어요. 애들 학비를 어떻게 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호원들은 박성철을 그대로 끌고 나가고 대강당 문이 닫히죠. 직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긴장합니다. 조 대표가 다시 입을 엽니다. 강승조 회장님의 친손녀분께서 오늘 우리 백화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법무팀에 전면 감사를 지시하셨고 앞으로 고객 차별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해고 조치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누구나 한 번쯤은 고객의 외모를 보고 태도를 달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강 회장은 백화점 법무팀에게 지시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고객을 차별한 사례 전부 조사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법무팀장 이재호는 즉시 내부 감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합니다. 백화점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지난 3년치까지 전수조사하기 시작하죠. 10명의 변호사들이 밤을 새워 영상을 분석합니다. 다음 날 오전까지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박성철이 지난 3년간 외모로 고객을 차별하고 모욕한 사례가 47건 발견되어 낡은 옷을 입은 고객에게 여기 당신이 살 물건 없어요라고 말한 영상, 장애인 고객에게 다른 층 이용하시는 게 어때요라고 권유한 영상, 나이든 어르신에게 이해 못하시면 직원 부르세요라며 무시한 영상. 강 회장은 이 영상들을 모두 언론에 공개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오후 3시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보도 자료가 배포됩니다. 1시간 후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와요. 백화점 점장의 갑질 논란. 10조 자산가의 손녀
백화점에서 폭행당해 강승조 회장 손녀 찾기 위해 10년간 수천억 투자. 박성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뉴스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의 집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카메라 세례를 받아요. 박성철의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울부짖죠.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하지만 취재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박성철을 비난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요. 백화점 갑질 점장 실명 공개해야. 저런 인간이 점장 자리에 있었다니.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보상해라. 박성철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집니다. 대학 시절 후배를 괴롭힌 일, 군대에서 병사들을 구타한 일까지 하나씩 드러나죠. 단 하루 만에 박성철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강 회장은 최진수에게 지시합니다. 이 백화점 지분 51% 매입 절차 진행하라. 최진수가 놀라며 되묻습니다. 회장님, 이 백화점을 인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 손녀가 모욕당한 곳이야. 내가 직접 바로잡겠네. 법무팀은 즉시 백화점 인수 작업에 돌입합니다. 주주들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 제한을 하고 51% 지분 확보 계획에 들어갑니다. 조명한 대표가 강 회장 앞에서 애원합니다. 회장님, 이 백화점은 100년 전통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강 회장은 차갑게 일축해요. 전통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면죄부가 아니야. 저녁 6시가 되자 백화점 앞에는 수십 대의 취재진 차량이 몰려듭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내요. 강승조 회장님, 손녀분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백화점 인수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성철 점장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지만 강 회장은 취재진을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은 오직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강 회장은 이 모든 소동을 뒤로하고 최진수에게 묻습니다. 지우가 어디 있나? 최진수가 무전기로 확인하고 보고하죠. 백화점 뒷골목에서 계속 펜던트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10년을 찾았는데 손녀는 아직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과연 강 회장과 지우의 재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강 회장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단 한 명의 경호원만 데리고 백화점 뒷골목으로 향합니다. 저녁 7시가 넘었지만 뒷골목은 여전히 어둡고 쓸쓸해요.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쓰레기 수거함에서 악취가 풍겨옵니다. 강 회장은 골목 입구에서 멈춰섭니다. 10여 미터 앞에 누군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낡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 바로 지우입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쓰레기통 안을 뒤지며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죠. 손은 온통 더러워지고 옷에도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10년을 찾았는데 손녀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에요. 강 회장은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갑니다. 발소리를 듣고 지우가 고개를 드는데 손에는 펜던트의 은빛 조각 하나가 들려 있어요. 지우는 낯선 노신사를 보고 경계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지원아.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려요. 지원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세요?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우에게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와 젊은 부부,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젊은 강 회장이 함께 웃고 있어요. 배경은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고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지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부부의 얼굴이 펜던트 안에 있던 부모님과 똑같아요. 지우의 눈이 커지며 떨리기 시작하죠. 이게 어떻게? 강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합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야. 10년 전 사고 전까지 우리 함께 살았었어. 지우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로 모든 게 희미해졌거든요. 강 회장이 계속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는 내 아들 강민호였고 내 이름은 강지원이야. 10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실종됐었지. 지우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조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넓은 집, 따뜻한 손길,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누군가.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확실하지 않아요. 강 회장은 지우의 손에 든 펜던트 조각을 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 펜던트는 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준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어. 안에 든 사진도 가족 사진이고. 지우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꺼냅니다. 몇 조각으로 찢어진 부모님 사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강 회장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지우를 꽉 껴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지우는 처음에는 몸을 굳혔지만 점점 힘이 풀리며 할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온기입니다. 지우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려요. 할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은 온몸이 떨립니다. 10년을 기다렸던 그 한마디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최진수 비서실장도 눈시울을 붉히고 경호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죠. 1시간 후 강 회장은 지우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강 회장 저택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강 회장이 지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공부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해.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할아버지를 돌아봅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손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평생 함께 살자. 며칠 후 강 회장은 백화점 전체를 지우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합니다. 법무팀이 서류를 준비하고 지우는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대 자산의 주인이 되죠. 박성철이 밟아 부순 펜던트는 국내 최고급 보석 장인에게 의뢰합니다. 장인은 은빛 케이스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찢어진 사진도 특수 기술로 복원해 새로운 케이스에 담아요. 강 회장은 복원된 펜던트를 지우의 목에 직접 걸어주며 말합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야. 지우는 펜던트를 꽉 쥐고 눈물을 흘립니다. 백화점은 대대적인 개편을 거칩니다. 강 회장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고객 차별제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요. 전 직원에게 고객 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외모나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정하죠. 백화점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립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합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대합니다. 박성철이 차별했던 47명의 피해자들을 찾아 일일이 사과하고 보상합니다. 각 피해자에게 1,000만 원씩 위로금을 전달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죠. 지우는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업을 계속하며 백화점 경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백화점에 출근해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실무를 익혀요.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하 1층에도 내려가서 함께 일했던 동료 정수진을 만나죠.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알려줘서 펜던트 찾을 수 있었어.
수진이는 지우가 강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예전처럼 대해줍니다. 언니, 앞으로도 우리 친구하자.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주말마다 강 회장과 지우는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갑니다. 지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말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찾았어. 이제 외롭지 않아. 강 회장도 아들 부부의 묘 앞에 앉아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늦었지만 지원이는 내가 잘 돌보겠다. 6개월 후 백화점은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합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고 오히려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죠. 강 회장은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백화점의 고객 평등 정책을 확산시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보육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해요. 너희들도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10조 재벌의 손녀였듯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이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들을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